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요것도 그 예, 당시 평양 평양성 전투의 장면입니다. 네, 네. 예, 대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길승 전기가 있고 평양 전투는 일본 입장에서 정말 운이 좋은 전투였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청군이 뭐 자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 도망만 안 갔으면 뭐 전쟁이라는 것은 늘 그런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기도 하는 거니까. 예. 예, 다음. 예. 황해해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15일 날 예. 그 하루 종일 전투가 있었고 예. 9월 16일 날 이제 일본이 평양을 점령을 하고 예.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9월 17일 날 예. 대동강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동강이라죠. 압록강 입구. 예. 이 입구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병력을 수송하던 이 청국 함대가 병력 수송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나오다가 일본 함대들하고 이제 그 맞부딪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황해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예. 세계 역사상 최초로 증기선 철갑 함대 간의 전투라는 점에서 그렇군요. 굉장한 그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참가 세력은 청나라는 기암인 정원함을 비롯해서 14척, 예. 일본은 마스시마 기암을 비롯한 12척,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세력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청국의 군함들은 덩치도 크고 예. 한 포도 뭐 30cm 주포 이런 식으로 예. 막 엄청난 그런 거함 거포였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워낙 급속하게 함대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런 거함 거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배 크기는 정원함이라든지 이런 거의 절반 정도의 크기인데 예. 그 대신 그 속력이 아주 세계에서 제일 빠른 예.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중시하는 예. 그런 배들을 다량으로 보유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속사포 능력에서는 아주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국 군함이 한 발을 쏠 때 일본 군함은 여러 훨씬 발을 쏜다. 구경은 작지만 8발을 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속사포들을 잔뜩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래서 거함 거포와 아주 경쾌하고 빠른 그러면서도 속사 능력을 가진 함대가 격돌하면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게 아주 그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세계 해전사에서도 굉장히 연구 과제가 되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러시아 뭐 수많은 나라에서 예. 혹시라도 이 두 나라가 저 해전을 벌일 경우에 결국 어떨지를 관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배들이 황해에 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관전함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주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던 그런 참. 전투입니다. 아니 자기가 죽지만 않는다면 정말 구경거리겠어요. 재미있었겠죠. 네. 예, 자기가 죽지만 않는다면 정말 뭐 멀리서 떨어져서 뭐 배들이 움직이고 쏘고 예. 무너지고 뭐 네. 재밌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북양함대는 그 대신 그 몸집은 크고 그렇습니다만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예. 기동력보다는 주로 이제 가만히 서서 이제 포를 쏘는 그런 작전이었고 예. 일본은 속력이 빠르니까 재빨리 기동. 움직이면서 예, 포를 쏘고 도주하는 지금 북양함대는 기암이 정원, 재원, 예, 위원, 위원 요게 이제 가장 덩치가 큰 배들이고요. 세 개가 이제 주력이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예. 빠를 예. 것 같아서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요게 이제 그 황해전이 벌어진 위치입니다. 예. 요게 이제 압록강 입구, 요게 이제 압록강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요 부근에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황해해전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여기가 대동구인데요. 예. 대동구 해전이라고 하고 그렇군요. 명칭이 조금 예. 다른데 예. 요 위치는 요 부분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요게 요게 이제 전투 배치도군요. 예. 일본 군함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고 청국 군함들은 이렇게 와서 일본 군함들은 일렬 종대로 해서 움직이면서 포를 쐈고 예. 청국 함대는 이런 식으로 횡대로 해서 이렇게 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 예. 포를 쏘면 포탄을 맞을 확률이 이게 훨씬 더 좀 적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일례로 가게 될 경우에 자기 옆구리를 예. 이쪽 주포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네요. 이게 이제 속력이 빠르니까 예. 이 부분도 장점이 있고 이 부분이 장점이 있고 그래서 예. 과연 어떤 것이 승리를 할지는 그 당시에 이 군사연구관들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하는데 전투 결과를 보면은 일본 해군이 압도적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거함거포를 가진 그 철갑 함대의 그 위력과 예. 그 배의 크기는 작지만 아주 빠른 속도와 속사포 능력을 가진 함대가 맞설 때 예. 속사 능력을 가진 빠른 함대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이 이 해전에서 입증이 되는 예,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늘에서 정말 한번 싸우는 걸 내려다보면 참 네.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 북양 함대는 그 14척이었는데 예. 4척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아예 참여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척 중에서 주력 함정 5척이 격침이 되고 3척은 완전히 대파가 돼서 거의 모든 그야말로 주력 함정들이 반신불수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연합함대 일본 거는 12척 중에서 4척이 대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단 한 격침되지는 척도 않았다. 격침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전의 결과 기동성과 속사포를 보유한 일본의 경함대가 중장갑 거포를 갖춘 청국 함대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그런 예. 전투였다. 예. 예. 그렇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청국 북양함대가 가지고 있던 제해권이 예. 완전히 일본으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고. 넘어가서 이때서부터는 뭐 황해는 음. 일본 함대들의 그냥 뭐 완전히 뭐 자기 앞바다처럼 돼버리는 예. 이런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순입니다. 여순 점령인데요. 중국 본토로 넘어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이제 도주하는 중국군을 추격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양성에서 패배하고 도주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주를 하고 아예 이 차제에 아예 끝장을 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예. 10월 24일 날 일본은 제 2군을 편성을 해서 예. 요동반도에다가 상륙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대가 금주를 점령하고 대련을 점령하고 11월 21일 날 여순을 그야말로 하루 만에 아주 손쉽게 점령을 하는데요. 예. 그 프랑스의 쿠르베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 여순 그 요새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순을 점령하려면 50여 척의 함대와 10만 명의 육군을 투입해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 그 예. 정도로 아주 요새화가 잘 돼 있었는데 요새하고 뭐고 뭐 청국군은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 언론은 여순의 대승은 대일본 팽창사의 첫 페이지에 아주 특기할 만한 대사실이다. 예. 이렇게 아주 뭐 자랑을 하는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순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군들이 민간인 2만 명을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 당시에 여순에 종군했던 미국 신문 기자들의 보도에 의해서 이게 전 세계에 알려져서 예. 일본군이 아주 그야말로 샌드백 맞듯이 얻어맞는 이런 짓을 했는데요. 예. 하여간 일본군은 좀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기서는 뭐 미친 듯이 그 2만 명을 학살을 하거든요. 예. 근데 위해위에서 마지막에 정여창 제독이 자살을 합니다. 예. 자살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또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그 조포를 발사하고 아주 정중한 장례식을 치러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일본의 진짜 모습인지 아마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남경 대학살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리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긴 병사들은 밤새도록 사람만 보면 죽입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오늘은 이겼는데 예. 내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감. 예, 그 공포감 때문에 예. 미친 듯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낭영 대학살도 그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 몽골 네. 부대가 유럽을 예. 진격하면서 그렇게 도시마다 도륙을 냈던 이유가 일단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죽여놔야 된다. 예. 그래서 민간인까지 다 죽이는 거죠. 예. 여자만 놔두고. 예. 이게 그런 어떤 공포감 이런 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언론에 이게 보도됨을 해서 예. 일본 아주 굉장한 좀 그 여론전에서 예. 좀 수세에 몰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랬군요. 예, 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남경 학살뿐만 아니고 이때도 이미 예, 그렇습니다. 리순에서 예. 대학살이 있었군요. 예. 그 다음은 다음, 이제 요게 이제 여순 요새를 그 도식화한 건데요. 예. 여기가 이제 그 한국 입구도 요새화돼 있고 그렇군요. 뭐 엄청난 그 요새가 만들어져 있고 예. 뭐 대포가 뭐 백몇 신문에 이렇게까지 요새를 만들었는데도 이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으니 예. 참 한심하죠. 근데 사실 천국이 여순을 이렇게 요새화 해놨다는 것 자체가 조선을 의식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역시 언젠가는 해양 세력과의 예. 일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고 예상했던가요? 그 원래 그 청국이 그 함대를 건설하기 시작을 한 게요. 예. 1880 몇 년에 그 청불 전쟁에서 예. 그 통킹만의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붙었는데 예. 그 당시 뭐 해군력의 원사이드한 열세로 인해서 청국이 힘 한 번을 못 쓰고 패합니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함대가 없으면 도저히가 안 되겠다 예. 싶어가지고 함대를 4개를 건설합니다. 북양함대, 뭐 예. 남양함대 이런 식으로 그 바로 북양함대의 주둔지가 지금 여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새를 해놓으면 그야말로 외세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에서 방어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프랑스에 아까 장군 이런 이런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순에 와서 보고 예, 야 정말 난공불락이다 이런 말을 하고 갔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야말로 하루 만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참. 전투다운 전투도 안 하고 뭐 다 도망갔으니까요. 도망가버리니까 예, 뭐.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이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민간인들까지 다 도륙을 치는 거죠. 네. 그랬군요. 참 서글픈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군이 리순에서 예. 패한 병사들이 예. 이제 위해로 도망간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북양함대가 예. 제1모항이 여순항이고 제2모항이 위해인데 아, 그렇군요. 예. 여순항에 틀어박혔던 이 배들이 예. 여순항이 함락이 되기 전에 탈출을 해서 예. 위해로 다 이제 도주를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위해를 빨리 이제 점령을 해서 예. 빨리 이제 전쟁을 끝내자. 그래서 위해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예. 1895년 1월 예. 20일부터 2월 14일까지고요. 실제 전투는 한 2월 3일부터가 이루어졌고 예. 준비를 위한 기간까지를 친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제2군이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요동반도에 상륙했던 그 부대가 예.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산동반도 동쪽에 요 영성만에 상륙을 해가지고요. 예. 육로로 해서 그 아주 격렬한 전투를 해가지고 이 육로에 있는 모든 포대들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바다에서는 해군이 또 포위를 해가지고 예. 북양함대하고 수비대가 이렇게 일본의 포위망에 이제 도간의 든지처럼 갇혀버립니다. 예. 그리고 막 이 포대에서 이 항만 안에 있는 이 청국 함대를 향해서 막 배를 뭐 포를 쏘고 그러니까 예. 이 청국 그 함대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와중에 요게 지금 일본 그 어뢰정인데 여기 예. 큰 어뢰 발사관을 싣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유공도라는 거고 섬이죠. 섬입니다. 예. 요렇게 이제 위가 있고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예를 들어서 뭐 네. 잊지 말자 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써놓은 그 요- 섬이죠. 요게 있는 위공도죠. 거죠. 네. 예.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그 청국 군함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배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여기를 아주 이렇게 철선 같은 예, 거.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해놨는데 이거를 뚫고 어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2월 5일 날 그 어뢰정이 여기로 침투해가지고 정원함이라는 그야말로 말하자면 기함이죠. 예. 어뢰를 쏴가지고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함은 이게 그 기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심이 얕은 지역에다가 예.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포는 있으니까 예. 포대로만 쓰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 다음날 밤에도 또 어뢰정이 또 들어가서 예. 내원함과 위원함을 또 격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이때만 해도 뭐 전의를 거의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싸울 정도로. 줄을 몰랐군요. 예. 그냥 덩치는 큰데. 예. 그리고 2월 11일 날 밤에 이제 정원함 아까 그 어뢰를 맞았던 이 정원함 안에 포탄이 이제 바닥이 나니까 예. 그 청국 그 북양함대 사령관인 정여창이 정원함을 자포시키고 이거 뺏기면 큰일 나니까 예. 그리고 아편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허허. 그리고 다른 지휘관들은 이제 항복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위해의 전투가 종료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이 정원함의 아니 정여창 제독이 예. 자살을 하니까 또 아주 그 정말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식을 해주고 그 일본의 모습이 어떤 게 진짠지 뭐 양쪽 다 있다고. 네.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네도고 이건 봤고. 예, 요게 이제 그 이토 스케유키라는 이제 그 일본 함대 사령관이고 여기에 이제 항복을 하러 온 일본 청국 예. 아니 근데 청구는 저런 옷을 입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글쎄 이거는 그 이후에 뭐 상상도를 그린 거라서 모르겠는데요. 예. 이런 걸 입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아니, 항복을 하기 위해서 예의상 옷을 예복을 갈아입고 입은 갔는지 예. 밑에는 이제 요거는 청군이 이제 항복하고. 청국군이 항복을 해서 무장 해제를 시키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예. 바닷가입니다. 예. 예,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원함인데요. 위에 거. 예. 요게 이제 원래 정원함의 모습입니다. 몇만 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7,800톤. 7,800톤입니다. 예. 그리고 이 겉에 있는 이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판 장갑의 두께가 30cm.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어지간한 포탄을 맞아도 포탄이 이제 튕겨나갈 정도로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황해해전에서요. 예. 일본의 모든 배들이 다른 배들은 격침시키거나 대파를 시켰는데 예. 이 정원함을 포위하고 수백 발을 이 배한테 그야말로 막 난타를 했는데 이 배가 침몰을 안 하고 버텨냈습니다. 허허. 그 이유는 이제 장갑 두께가 강철 장갑이 30cm나 있었던 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가 이거는 그 복원한 모습. 복원을 예 최근에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예, 요것도 유공도 부근에 이 배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겠군요. 네, 예. 이 배 자체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 독일 독일에서. 조선소에서 예 부르칸 조선소라는 데서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함대들은 영국 조선소에서 만들었고 예. 또 여기에 탑재된 포들은 프랑스 포도 있고 영국 포도 있고 독일 포도 있고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이 선박회사 사람들도 다 와서 관전을 하고 그렇겠군요. 예, 볼만했던 그 전쟁. 관전함들이 이제 뺏겨 들고 쫙 늘어서서 구경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제 오늘 볼 슬라이드는 다 봤습니까? 아니군요. 하나 더 예. 있군요. 요게 예. 아까 말씀드린 유공도에 있는 예. 여기 기념관이고요. 지금도 이 유공도는 중국 해군의 기지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자. 예, 잊지 말하자면, 말자. 그리고 예, 해양 당국으로 그날에 나가자. 물망 예. 그다음 뭡니까? 장자입니까? 물망국 이것도 상태가 안 좋아서 예, 해양 강국 뭐 국치 예. 국치 부끄러울 치 아닌데. 갑오 전쟁 120주년. 예. 뭐 잊지 말자. 예. 유공도 예. 그렇게 써져 있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참혹한 패전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은 잊지 말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골망.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북경 근처 예. 청와대학이 있는 그 부분에 예. 원명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청나라 황제들 여름별장인데 예. 거기를 영불 연합군이 예. 쳐들어가서 그 건물들을 다 돌덩이를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도 막 그 돌덩이를 굴러다니는데 거기도 잊지 말자 이렇게 또 써 있고 참 중국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예. 될 게 많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예. 많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북양함대 최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죠. 아, 다시군요. 예. 일단 이제 유공도가 함락이 되면서 예. 그 당시까지 이제 살아남은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정원함은 이제 자폭을 시켰으니까 없어졌고. 끝났고, 예. 진원함, 재원함, 평원함 요 세 척은 예. 일본이 이제 이거를 끌고 가서 어. 예, 페인트를 칠하고 일본 국기를 걸어서 일본 연합함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호. 그래서 1904년에 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순공성전, 황해전, 스시마해전에서 예. 맹활약을 합니다. 예. 이 배들이. 그리고 재원함하고 평원함은 그 전투에서 해군의 어뢰에 맞아서 침몰을 했고 예. 진원함의 경우는 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예. 이후에 2세만에 가다가 이제 침몰을 했는데 그때 진원함의 닷과 사슬을 이장해서 예. 도쿄의 공원에다가 전시를 해놨다가 예. 1945년 일본이 이제 태평양에서 항복한 다음에 중국에다가 34척의 소형 함정을 배상금 명목으로 반환할 때 예. 요 진원함의 닷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북경의 군사역만 박물관에 요 다시 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위에이 전투 이후에 이홍장이고 예, 이제 그 청국은 북양 함대가 거의 주력이었는데 예. 북양 육군도 평양에서 뭐 박살이 나고 예. 북양 해군도 뭐 완전히 뭐 박살이 나니까 이제 뭐 싸울 군대가 없어진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은 완전히 이제 초비상이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북경까지 진격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던 이 서양 열강들이 야 이러다가 청나라 그냥 금방 항복 그래가지고 일본 단독으로 중국을 점령해서 이권을 다 뺏어가면 우리는 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압력을 넣자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려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의 패전을 그 이제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이제 강화회담에 나서는데요. 예. 사실 이 강화회담도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강화회담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나라는 강화를 안 하면 이제 큰일 나고 예. 서양 열강들은 청국이 일본에 그냥 무참하게 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면은 모든 곤란하고. 이권을 다 예. 넘겨주니까 예. 니네 그만해 하고 이제 압력을 넣고 그래서 예.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 이제 성사가 됐고요. 예. 그리고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에서 대만을 식민지로 내두고 예. 그다음에 팽오 제도의 주변 섬을 내줬는데 이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센가쿠 제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배상금으로 2억량을 받았는데 예. 그 2억량이 청국의 3년치 1년 예산이었습니다. 3년치 예산. 일본으로 예. 치면 4년치 예산이었으니 예. 그 당시 돈으로는 막 막대한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예. 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 뺏은 이 요동반도를 예.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나서서 네 이거 도로 개원해 도로 가져갔죠. 이랬으니 일본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참전했던 일본 장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 할복 자살을 100명씩이나 하고 뭐 그야말로 뭐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러시아군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때서부터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를 해서 결국은 10년 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저는 저 100명의 장교가 예, 항의 자살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예, 일본이 조선을 먹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항의 자살한 분이 몇 분 있죠.
네. 몇천 예. 황현 소수의 근데 저거는 중국을 못 먹었다고 자살한 분이 네.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군요. 예. 참 저 내연하는 욕망이 민족의 욕망이 분출하는 시기였군요. 예. 그 당시 참 예. 저 나라들이 저런 준비를 하고 저렇게 난리를 칠 때 우리는 뭐 했는지 예. 참 이런 걸 해보면 좀 부끄럽게 짝이 없고 지금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저는 끊임없이 들어서 아니 지금이야 뭐 해군도 필요 없다 뭐 다 필요 없대잖아요. 뭐 제주도 해군 기지도 필요 없다 뭐 짓지 마라 신부 수녀들까지 나서 가지고 해군을 왜 짓느냐 뭐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무슨 예, 요 참 파일이 하나가 더 남은 것 예. 같은데요. 네. 아 이거 예. 예.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이제 외교전에서 패배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정말 이 세계의 흐름, 국제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잔인하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간섭을 하고 압력을 넣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그러니까 개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공짜가 어딨어 우리한테 이권 내라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독일은 산동반도 남쪽 지역인 교주만을 뭐 차지하고 청도 이런 데죠. 예, 청도 바로 맥주가 그림다, 여기. 예, 네. 청도 맥주가 독일 맥주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날 청도 맥주가 생긴 거죠. 네. 그 다음에 러시아는 바로 일본이 개원한 여기를 차지해가지고 예. 이 일대를 자기네 걸로 만들고 예. 영국은 가만히 보니까 뭐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바로 위해에 있던 그 항구 예. 여기를 조차를 요구를 해서 예. 유공도를 포함한 전 위해의 항만을 25년간 영국이 예. 차지를 하는. 그러면 일본은 뭘 위해서 전쟁을 한 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은인자중 다시 일본이 예. 이제 힘을 키워서 만주부터 근거지를 만들겠다고 만주 공략을 시작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거죠. 러시아부터 깨자 하고 예. 러시아를 깨버리고. 지금 이게 그 당시 이제 뭐 풍속도인데 요게 물고기인데 요 크게 확대하면 여기가 꼬레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한국이고. 아 그렇군요. 예, 여기 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여기 일본하고 잡았고 청나라가 이제 먼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뺏어가는 거죠. 예. 뺏어가는 거고. 예. 참 그 당시에 우리 국가 지도부에서는 러시아 뭐 독일 이런 데서 막 일본 팔을 비틀어서 그 요동반도를 개원하는 걸 보고 야 믿을 건 러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의, 고종과 예. 그 민비가 친러파를 또 그 등용을 해서 예. 친러 정책을 펴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본이 보기에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1895년에 미우라 고로. 미우라 고로를 일본 공사로 임명을 해서 8월 20일 날 예. 그 민비시해 사건이 민비시해를 일어나고 아간 파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하고 왕세자가 러시아 영사관으로 나무 도망을 대사관에 가고 도망가고 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예, 그렇군요. 네. 참 이 내연하는 민족들 간의 갈등 속에 민족들의 욕망이 분출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 때 우리 국가 지도부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난세를 돌파할 힘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살아. 예.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국가 지도부에서는 어디에다가 줄을 잘 서 이게 확실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었고 비전과 예. 뭐 정보 없이 여기에 줄 섰다가 저기에 줄 섰다가 우왕좌왕하고 그야말로 외세에 그냥 떠밀려서 예.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예. 전락하는 그 전쟁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 땅과 이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예.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2과입니다. 예. 3과는 뭐죠?
제가 이제 의문이 든 게요. 예. 그 당시에 청국이 일본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 허약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졌을까? 이 전쟁이 도대체 그야말로 대소간의 전투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예. 진 이유, 일본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는 부분을 다음 3과에서 같이 설명을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